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걷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책에 나오는 걷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내용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임상에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랑 중요한 내용 정도만 간추려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걷기는 이제 입각기, 유각기로 나눠지는데, 입각기가 뭐냐면 체중을 지지하는 거고, 발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고, 유각기는 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행의 하나의 주기는 뒤꿈치부터 닿기부터 시작해서 다음 뒤꿈치 닿기까지, 이걸 보행 하나의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깍기가 60% 차지하고 유각기가 40% 정도 차지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뒤꿈치 닿기, 발바닥 닿기, 뒤꿈치 떼기, 발꼬락 떼기, 초기 유각기, 중기 유각기, 말기 유각기, 다시 뒤꿈치 닿기로 시작을 합니다. 15-13을 보면 걸어 다닐 때 머리 부분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데, 이게 한 5cm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을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무게 중심은 발이 닿으면 이쪽으로 체중을 지지해야 되니까 무게 중심이 이렇게 갔다가 반대쪽 다리 되면 이렇게 가죠. 그래서 무게 중심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간다. 근데 그게 한 10cm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 설명했을 때 발만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골반이랑 고관절은 어떻게 될까요? 뒤꿈치가 되는 거는 골반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발바닥 닿으면서 골반은 중간으로 가고, 뒤꿈치 떼기 하면서 다시 앞으로 갔다가 쭉 뚝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렇게. 그래서 뒤꿈치 됐을 때는 외회전 상태에서 내회전으로 갔다가 다시 외회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골반이랑 다리가 일자로 되는 시기는 체중 지지인 시기죠. 발바닥이 닿기, 그 다음에 쭉 갔다가 다시 중간 유각기 때, 그냥 발바닥 닿기랑 중간 유각기 때 골반이랑은 일자로 되고요. 그럼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굴곡이죠. 발뒤꿈치 닿기 했을 때는 고관절은 굴곡 상태에서 신전 떼기까지 신전으로 갔다가 다시 굴곡, 신전으로 갔다가 굴곡, 굴곡으로 쭉 들어가서 뒤꿈치 닿기부터는 다시 신전으로 쭉 가고, 발꼬락 떼기에서는 굴곡으로 간다. 그러니까 유각기 때 굴곡으로 많이 들어가죠.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굴곡 신전이 두 번 정도 일어나는데, 발가락 떼기부터는 무릎이 굴곡이 일어납니다. 고관절이랑 같죠? 근데 이제 중간 유각기 되면 무릎이 펴져야 돼요. 자, 발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중간 유각기부터 뒤꿈치 닿기 순간에는 무릎이 펴져야 되죠. 다시 발바닥 닿기부터는 살짝 굴곡하다가 뒤꿈치 뛰기부터는 다시 신전, 그리고 다시 굴곡.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굴곡 시기를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발가락 뛰기, 뒤꿈치 닿기, 나머지는 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굴곡 신전 움직임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통증이 일어나면 우리 이제 고관절이나 무릎 같은데 통증이 일어나면 움직임이 많이 제한이 되죠. 그래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굴곡이 많이 제한되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도 굴곡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굴곡이 제한되는 그 순간에 보상작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골반 같은 경우도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쪽이 발바닥 닿기 했을 때 이 고관절에서는 여기보다 살짝 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살짝 내려간다고 해서 이 중둔근이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무게중심이 이렇게 발바닥을 이제 걸을 때 무게중심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 체중 지지하는 쪽보다 반대쪽이 골반 높이가 올라가면 무게중심의 이동이 훨씬 많아집니다. 무게중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바닥 닿을 때 반대쪽 골반이 좀 내려가야 돼요.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 반대쪽이 내려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무게중심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 골반이 좀 내려가거든요. 만약 중둔근이 많이 약하다면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많이 내려간 쪽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많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척추는, 상체는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중둔근 약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들려서 골반 높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양쪽 중둔근이 약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상체를 이렇게 많이 흔들어서 걷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중둔근이 약한데 상체를 많이 안 흔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상작용을 해야 될까요? 네. 보폭을 짧게 하는 겁니다. 보폭을 짧게 하면 중둔근 시간을 줄여주게 되죠. 그래서 중둔근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션이 안 나오게 이렇게 숨기는 패턴은 다리를 짧게 가는 그런 걸음들도 있어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림 15-28 우리 이제 에너지 소비라고, 속도를 너무 천천히 하거나 너무 빨리 하면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어가고, 적절한 1분에 60에서 80m 가는 정도의 속도가 가장 에너지 소모가 적은 속도라고 해요. 이 그림 15-9를 보면 정상 속력이고 빠른 속력에 대한 얘기를 나누거든요. 속도를 빠르게 할 때는 보폭을 크게 합니다. 정상 보폭보다 보폭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주기, 그 시간은 좀 짧아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정상 보행을 이렇게 한다면은 빠른 보행은 넓게 막 빨리 하는 거죠. 이게 보행 속력을 증가시킬 때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행 속력을 작게 만드는 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행 속도를 짧게 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보폭을 짧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근육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떨어졌을 때, 힘이 약화되거나 떨어졌을 때, 혹은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림 15-29를 보면 이제 근육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대둔근이에요. 대둔근이 활성화되는 거는 발 뒤꿈치 닿기부터 발바닥 닿기예요. 이때 만약에 대둔근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둔근이 약하면 여기서 이제 당기는 이 신전하는 힘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어르신들이 말하는 허리를 젖혀서 뒷짐지는 걸음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당겨야 되죠. 그래서 뒷짐을 지고 엉덩이를 쑥 내밀면, 허리를 뒤로 젖히면 골반은 신전이 되게 되죠. 할아버지들이 많이 쓰는 허리 뒤로 젖히는 걸음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무릎에 있는 내측관근, 대퇴직근 말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꿈치 닿기부터 발바닥 닿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뒤꿈치 닿기부터 발바닥 닿기를 갈 때 고관절은 이제 신전을 해야 되는데 무릎은 그 각도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물론 굴곡이 약간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체중이 이쪽 다리를 누르기 때문에 눌림으로 인한 굴곡이 약간 일어나요. 이걸 다시 말하면 완전히 확 굴곡하거나 꺾이지 않을 정도로 버티는 힘, 신전이 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퇴사두근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건데, 대퇴사두근이 약하면 이거를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굴곡된 상태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장김으로 만들고 연골뼈로 체중을 버티기 위한 전략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훅 굽혀지게 돼 있고 무릎을 뒤로 탁 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펴기 위해서는 이 대퇴사두근이 딱 잡아서 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땅바닥을 고정시켜서 위쪽을 아예 앞으로 훅 당기는 거죠. 땅바닥 고정시키고 위를 앞으로 훅 당기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약하면 무릎이 그냥 뒤로 빠르게 탁 뒤로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정정골근, 뒤꿈치 떼기부터 해가지고 육악기 때 정정골근이 많이 작용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발바닥이 90도가 되지 않아서 저축 굴곡 상태로 됩니다. 이 발바닥 떼기 할 때 저축 굴곡 상태로 되면 이 바닥이 발바닥에 닿아서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이럴 때 보상적인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관절을 많이 굴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다리가 보통보다 높게 일어나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안 닿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죠. 발목을 돌리는 걸 하는데, 이건 이제 일상적인 분들한테는 많이 없고 편마비군 환자한테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 아킬레스 텐던에 관여하는 근육, 비복근 과자미근은 이 발바닥 닿기부터 발바닥 떼기까지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추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족저굴곡근을 만드는 이 근육이 약하면 두 가지로 나눠요. 어설프게 약하면 오히려 이거를 세게 찹니다. 적당한 강도로 찰 수가 없어서 세게 차거든요. 그러면 어린애들이 하는 방방 뛰는 걸음이 돼요. 위로 점프 하는 그런 걸음이 되거나, 혹은 아예 이쪽이 없이 걷는 그냥 보폭을 짧게 해서 이렇게 탁 하는 걸음이 됩니다. 지금이 안 되고 바닥을 탁 하는 짧은 걸음이 나옵니다. 다른 근육으로 추진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넘어가서 그림 15-46은 발꼬락이 땅바닥에 닿는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림 15-45는 무릎을 강하게 뒤로 당기고 앞으로 상체를 강하게 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림 15-48이 대퇴사두근이 약화됐을 때 무릎을 승관절을 필려는 거죠. 그러려면 상체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림 15-50은 발을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